닥터 룸비니가 자산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닥터 룸비니라고 혹시 아세요? 닥터 룸비니. 들어봤는데 좀 정확히 누리엘 기억이 안 룸비니 나요. 미국 뉴욕대 교수라고 네네네.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분은 약간 투자를 신중히 하라는 입장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블룸버그 TV에 출연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게 위험한 자산이다 조심해라. 그러셨구나. 네. 얼핏 헤드라인만 듣긴 했는데 정확히 왜 위험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고 예전부터 네덜란드 튤립처럼. 네. 맞아요. 그럴 수도 변동성이 있죠. 큰 자산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자산 보존을 원한다면 고위험 자산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국고로 트럼프한테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월스트리트 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개인이 투자자 최근 트럼프 당선인한테 비트코인을 비축하라 국고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네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고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망설이지. 실체를 모르겠다 여전히. 하지 말아라. 네. 그쵸 맞아. 그게 뭐 국고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국고로 어쨌든 이거를 이제 비축을 해라 비트코인을 뭔가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비축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금과 다름이 없으니까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나 봐요. 하루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450개 정도. 네, 채굴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반감기 있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업체들이 보니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서 맞아요. 보유하면서 뭔가를 맞아요.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소성은 있지만 국고로까지는 아니다. 그런 의견으로. 많이 피곤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 지금 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매일매일 암호화폐 브리핑을 하지만 사실 뭐 자산을 잃게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누가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혹시 더 하실 말씀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격 변동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장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자료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쪽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해서 웬만한 코인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불장을 우리가 이전에는 겪었습니다. 근데 그 대세 상승장이 특히나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해도 그 마감 지어지는 가격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세 상승장에 왔다고 해서 알트코인을 무턱대고 매수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그런 종목군들만 바라보시는 것도 안전한 전략일 것 같아서 항상 좀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젠글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인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에 관한 추이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근처 정도는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간 상승률을 딱 보시면은 이제 비트는 없습니다. 비트가 왜 웃으세요? 좋아서요. 좋습니까? 너무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비트는 없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스위코인도 좀 유명하고 도지가 4위, 페페 요것도 밈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밈코인들
에이브 코인인가? 요건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7,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이동했다라고 해요. 매도 의사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비탈릭 부테린은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공동 창립자인 제프리 윌크라고 하는 사람이 7,200만 달러를 크라켄 거래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갑에는 아직 10만 6,006 이더가 남아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털고 있는 게 아닌가, 물량에 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이 사실 제가 재단 자료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8월 23일 날 9,4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크라켄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과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재단에 물어봤죠. 이거 왜 팔려고 하냐. 근데 재단 측에서 그 당시 해명은 우리 뭐 더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사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재단의 물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좀 발행사 느낌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재단이 자꾸 이더리움을 파는 게 이더리움에 관한 악재이지 않을까.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자회사를 자꾸 시장에다가 자기 회사 주식을 예전에 빅텍이라고 그 엄청 테마주 있어요. 그 빅텍이 방산주로 막 엮이면서 막 상한가 가고 이랬을 때 있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상한가 갔을 때 다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빅텍이라는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느낌이 근데 왜 있는데 던질까요? 이익 실현하려고요, 아니 회장님이. 근데 이게 그러면 음.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신고도 해야 되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근데 그 기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회장님의 뒷모습이 딱 이렇게 사진으로 아, 그 남으면서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정리하고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빅텍 회장님이 던져버려서 그때 투자자분들도 되게 이제 약간 이러셨던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음. 그거랑 같은 맥락은 아니어도 이제 재단 쪽 그리고 공동 창립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비탈릭 부테린 역시도 그 자신의 지갑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체한 데 대해서 2008년 이후로 뭐 자신은 이익 실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이제 창립자들, 개발자들 그리고 재단의 매도들이 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소식들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뭐 그 안을 뜯어보자면 이렇게 재단이 판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뭐 시장에 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면 좋고 사실상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이게 걱정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솔라나에 좀 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다가 이런 재단 그리고 창립자 개발자 쪽에 관한 매도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 예전만 못하나 이런 의문은 더 커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하락했을 때 페닉스를 이용해서 고래들이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조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 단기 투자자들은 손실이었는데 고래 투자자 큰 손들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 더 딥의 패턴, 저가 매수의 기회 패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조정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시장에 다양한 인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열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미국이 아직까지도 코인을 열광하나? 그게 이제 지난 불장 때부터 해가지고 지난 불장이 아니고 요번 이거는 이제 하루치입니다. 11월 25일치인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은 아시죠,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자체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이제 코인 열기, 비트코인의 열기는 아직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랠리 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샘 올트만 그 경제톡에서 그 아나운서 브리핑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월드코인이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올라줬어요. 이렇게 우상향 기조 보여주면서 급등 양상도 나왔었는데 월드코인 샘 올트먼이 그 본부장 그거 아세요? 홍채
홍채를 거기에다가 기증 인식을 해주면은 그 월드코인을 배당을 해줍니다. 매달. 그래서 샘 올트만이 원하는 그 세상은 그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많이 그쪽에다 인식을 해서 코인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갈까 했는데 저는 뭔가 제 홍채를 그 회사에 넘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월드코인 회사에.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저 아시는 분은 그거 홍채 넘겨가지고 지금도 계속 월드코인 계속 배당받고 있대요. 무료로 주시거든요. 월드코인 아. 측에서. 요번에는 여권까지도. 요건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권 정보 등록하면 월드코인 지급. 그래서 요게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게 우리나라 여권 정보를 줘도 되나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상? 너무 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네, 생체 정보도 그렇게 줄 수 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저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개인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월드아이드에 연결해서 이게 뭐 준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왜 카카오 지갑 이런 걸로 계좌 연동하고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해도 외국 기업에게 우리가 뭔가 이걸 넘긴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월드코인 획득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 패스포드를 이렇게 우리 쪽으로 연동을 해서 좀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월드 아이디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원 여권 정보를 월드 앱에 저장을 하고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이, 국적, 여권,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월드코인에서는 이제 월드코인을 또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또 시스템에 우리 국내에 상륙했다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지금 같이 연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홍채까지는 전 이런 생각했어요. 홍채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사실 홍채 정보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이렇게 패스포드를 연결을 하는 거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 들어서 오늘 좀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